원장님 이전 영상들 보면 원장님이 무기자차 선크림 좋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무기자차 선크림 쓰니까 얼굴이 너무 하얘져서요. 안 하얘지는 유기자차나 혼합자차 선크림 쓰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무기자차 쓰면 하얘지고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유기자차나 혼합자차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유기자차랑 혼합자차가 얼마나 피부에 안 좋은지, 그리고 우리 인체에 해로운지 이걸 아시면 당장 갖다 버리게 되실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유기자차랑 혼합자차가 얼마나 우리 몸에 안 좋은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먼저 유기자차, 무기자차, 혼합자차,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짧게 설명해드리면, 무기자차를 말씀을 드리면, 무기자차는 무기화합물이 자외선이 오면 반사시키거나 산란시키거나 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방식의 자외선 차단제고요. 보통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아, 이거는 무기자차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무기자차는 보통 피부에 자극이 적고 바르자마자 자외선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지속이 오래된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눈시림도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무기자차를 쓰면 하얗게 되는 백탁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뻑뻑하다거나 발림성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기자차는 유기화합물이 자외선이 오면 화학 반응을 한 다음에 자외선을 차단하는 원리의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성분은 옥시벤존, 아보벤존, 옥토크릴레이트 등등등등 여러 가지 유기화합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자차는 사용했을 때 무기자차에서 하얗게 되는 백탁 현상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요, 사용했을 때 좀 더 사용감이 좋고 후에 메이크업을 하기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유기자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혼합자차는 말 그대로 무기자차와 유기자차를 혼합해 놓은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그러면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의 장단점이 반반 나타나게 되는데, 백탁 현상이 적다, 사용감이 좋다, 이런 장점도 있고, 자외선 차단이 지속되는 기간이나 여러 가지 특성에 있어서 무기자차랑 유기자차의 반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혼합자차입니다. 그럼 원장님, 무기자차보다 유기자차나 혼합자차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유기자차랑 혼합자차가 굉장히 우리 피부에, 우리 인체에 안 좋을 수가 있는데요,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 유기자차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외선 차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 두 번째는 우리 피부에 그리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 세 번째는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하나씩 한번 설명드려보면,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이유가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올 때 우리 피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려고 바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기자차 화합물을 우리 피부에 발라놓고 자외선이 오면 자외선과 이 유기자차가 화학 반응을 하면서 유기자차의 성분이 점점 다른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기자차의 자외선 차단 능력이 점점 감소하게 돼요. 한 연구에 따르면 대표적인 유기자차의 성분인 아보벤존이라는 성분에 자외선을 쬐줬더니 5분이 지나니까 자외선 차단 능력이 50%가 감소하고, 10분이 지나니 80% 감소, 그리고 20분이 지나니 96%가 감소한다고 보고를 하였고요. 그리고 태양광을 조사했을 때도 1시간 지나고 나면 64% 감소, 2시간 후에는 85% 감소, 그리고 3시간이 지나니까 92%가 감소한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기자차를 바르고 2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자외선 차단 능력이 100이라고 하면 85%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시간마다 덧발라라,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85% 감소면 2시간보다 더 자주 덧바르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죠. 그래서 유기자차는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차단 능력이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면에서도 굉장히 불리하다, 이걸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피부 자극입니다. 이 유기자차의 화학 물질 자체가 우리 피부에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햇빛을 받으면 화학 반응을 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질이 우리 피부에 독성이나 혹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광독성이라고 또 부를 수 있는데, 그 물질 자체가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고, 빛과 반응한 그 이후의 물질이 또 우리 피부에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잘 유발한다고 알려진 물질들이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런 성분들이고요. 그러니까 피부가 민감하거나 피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런 유기자차 성분을 쓰면 피부에 문제가 더 심해질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유기자차는
경우에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관련해서 두 번째는 이 유기자차 성분의 물질들이 우리 피부를 뚫고 인체 내로 흡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기자차 성분이 사람의 혈액에서도 검출이 되고요, 또 소변에서도 검출이 되고, 심지어 모유에서도 검출이 되고요, 또 더 놀라운 것은 태반에서도 검출이 됩니다. 그런데 피부가 민감하거나 피부염이 있거나 피부 장벽이 망가진 경우에는 흡수가 더 많이 되겠죠. 그러면 혈액이나 소변이나 모유나 태반에서 검출되는 양이 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절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반에서 검출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태반이라는 것은 임산부랑 태아를 연결해주는 중간 관문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태반에서 이 유기화합물 성분이 검출이 된다는 것은 이것이 태아에게까지 전달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강상의 문제, 세 번째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임산부의 경우에는 태아에도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헐시 스프룽 디지즈라고 하는 어떤 병이 있어요. 이게 이름이 좀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이 신경이 장의 곳곳에 다 이동을 해서 곳곳에 잘 분포를 해야 되는데, 이 질환에 걸린 아기 같은 경우는 신경이 분포가 안 된 부분은 장이 운동이 안 되니까 뭘 먹어도 음식물이 그 부분까지 내려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질환인데요. 그런데 한 연구를 보면 임산부의 소변에서 어떤 유기자차 성분의 농도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유기자차 성분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태어난 아기에서 헐시스프룽 디지즈라고 하는 이 병이 생길 위험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물론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알려진 것은 아니고 관련성이 보고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연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유기자차, 유기화합물이 발랐을 때 인체 내로 흡수가 되고, 이게 혈액을 통해서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태아에서 장의 신경이 발달이 되고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미쳐서 태아에서 어떤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겠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자차, 유기화합물, 특히 임신한 분들 절대 쓰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강상의 문제 네 번째는 내분비계를 교란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유기자차 성분을 사람한테 먹이거나 바르거나 해서 이게 어떤 문제를 유발하는지 이런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렛드라고 하는 실험 쥐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실험지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어떤 종류의 유기자차 성분을 먹이거나 바르거나 했더니 그 렛드 쥐의 자궁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커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보고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물 실험들을 보면 유기화합물들이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유기자차 성분은 지금 자막에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건강과 관련된 것 다섯 번째는 암과도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인데요. 이 유기자차 성분의 물질들을 유방암 세포를 이용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세포 수준에서 실험을 했을 때 이 유방암 세포가 더 잘 이동을 한다든지 침투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겠다, 이런 보고들이 있고요. 그리고 폐암 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이 종양의 세포들이 더 잘 종양을 형성하거나 또 전이가 좀 더 잘 되게 하는 어떤 특징들이 관찰이 되더라, 이런 결과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 안전성의 문제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피부를 더 자극할 수 있다, 그리고 피부를 뚫고 인체로 흡수가 되고 그것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내분비를 교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어떤 암과 관련해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유기자차가 안 좋은 점이 환경오염과 생체 내 축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유기자차 화합물의 성분들이 하수 시스템 그리고 정수 시스템 이런 것을 통해서도 걸러지지 않고 바다나 하천이나 이런 곳에서 검출이 되거든요. 특히 옥시벤존이나 옥티노세이트와 같은 성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이 바다에서 특히 산호초의 백화 현상이라는 것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산호초를 보면 알록달록하게 자기들만의 색깔이 있는데 그것이 하얗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DNA를 파괴한다거나, 또 산호초 말고도 해양 생물들의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해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2021년부터 옥시벤존이나 옥티노세이트와 같은 성분의 자외선 차단제는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기자차 선크림이 왜 안 좋은지 이렇게 낱낱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빨리 떨어진다, 우리 피부에 또 인체에 안 좋다, 환경을 파괴한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유기자차 선크림은 안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자차, 무기자차, 혼합자차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혼합자차니까 유기자차, 무기자차 섞여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혼합자차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기자차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유기자차의 단점들이 당연히 다 해당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유기자차랑 무기자차를 같이 섞어 놓으면 더 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합자차의 자외선 차단 능력이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유기자차랑 무기자차를 섞어 놓으면 무기자차의 성분이 광촉매 반응,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자외선을 받았을 때 이 무기자차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해서 유기자차 성분을 더 빨리 분해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제브라피쉬라고 해서 어류를 이용해서 어떤 화학 성분이 안전한지 이런 독성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냥 유기자차만 줬을 때 그리고 무기자차만 줬을 때랑 비교를 하면 유기자차랑 무기자차를 혼합해서 줬을 때 오히려 이 제브라피쉬에서 독성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각종 기형들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혼합자차도 유기자차의 단점을 다 가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기자차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자차도 안 쓰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무기자차가 무조건 좋은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기자차, 혼합자차, 무기자차 세 가지 중에는 무기자차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제일 좋다 이건 아니고 무기자차도 자외선을 받았을 때 활성산소가 발생이 된다든지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든지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자차가 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선은 이 무기자차는 피부를 뚫고 인체로 흡수될 위험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정상적일 때는 여러 가지 보고된 연구들을 보면 무기자차가 피부를 뚫고 진피나 혈류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흡수가 안 돼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기자차가 안전성 면에서도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 자외선과 반응을 하면서 차단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도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기자차 선크림에서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백탁을 줄이기 위해서 무기자차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다이옥사이드와 같은 입자의 사이즈를 줄인 나노 파티클을 이용한 무기자차 선크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노 입자를 사용을 하고 특히 이것을 스프레이 형태로 뿌렸을 때 이것이 우리 폐로 들어가서 거기 축적이 되고 어떤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자차 선크림의 경우에 스프레이 형태로 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임산부랑 아이들도 무기자차 선크림 쓰는 게 가장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인체 흡수가 안 되는 무기자차 성분의 선크림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유기자차와 혼합자차 선크림이 우리 피부와 또 인체에 굉장히 안 좋다는 점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무기자차 선크림이 좋다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백탁 현상 때문에 유기자차나 혼합자차 쓰시는 분들 많으셨죠? 이번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당장 유기자차랑 혼합자차 선크림을 중단해야겠다, 갖다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유기자차나 혼합자차 선크림 쓰지 마시고요. 무기자차 선크림 쓰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피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